안녕하세요. 돈세무공마가 돈버는TV 이창희망TV 이창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분께서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가입했다는 종신보험의 수익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친구 앞으로 사업자용 종신보험을 들었다고 하네요. 월 25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면 10년 후에 10억 원을 환급해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먼저 사업자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사업자용 종신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CEO 플랜 같이 컨셉을 달아서 사업자분들께 판매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월 25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면 총액은 3억 원입니다. 불입이 끝난 후에 10억 원을 돌려준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내담자분께서도 너무 큰 수익률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그분께서도 보실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남자친구 아버님의 보험료를 많이 아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남자친구 아버님의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요.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억 원 보장받는 선에서 10년을 내는 걸로 현재 만 47세의 남자분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일단 10억 원 보장을 받고요. 보험기간은 사망할 때까지 종신이고요. 납입기간 10년, 보험료는 53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총 보험료로 6억 4,320만 원을 내는데요. 10년 후에는 만약에 환급하면 5억 4,0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10년 후에는 나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 얘기로 돌아가면요. 10년 동안 3억을 불입했다면 10년 후에 찾을 때는 3억보다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후에 6억 5,759만 원으로 이제 102.2%로 약간의 수익이 붙습니다. 10년 후에 10억 원이 되려면요. 수익률이 333%가 돼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내담자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가입하신 분이 잘못 설명을 했던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판매자가 3억을 벌어서 사망이 아니고 살아서 10년 후에 10억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강조했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 가지 또 더 생각이 드는 거는요.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정확히 이해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그 이해 정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신보험이 비싼 보험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보험 상품을 비롯해서 모든 금융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단점을 알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저에게 맞는 상품이면 좋은 상품이고요. 그 내용이 저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면 그 상품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상품이 되더라도 나에게는 나쁜 상품이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한 3가지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넉넉한 자산이 있고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사망하더라도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유산을 주려고 할 때 가능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세에 재원으로 활용할 때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가들은요. 자산 구성이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준비를 안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남은 자손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산도 좀 넉넉하고요. 수입도 좀 많고요. 자녀들 어릴 때 만약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고요. 건강해서 오래 살더라도 한 20년이나 25년 정도 지나면 낸 보험료 정도 받는 수준이면 만족하는 경우 이 3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로 가입하더라도요, 종신보험에 종합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만 가지고 이 보험을 가입해야지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험 상품을 비롯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유용한 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제안은요,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의 사연이 제 내담자분께서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어떠한 제안을 받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주가지수가 상당히 크게 폭락했죠. 은행에서 ELS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가입하신 분들이 주가 폭락으로 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냥 설명 듣기는 적어도 1년 후에는 은행의 예금보다 높은 수익으로 상환이 되고요, 절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니까 가입을 해서 가입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에 와서 허겁지겁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ELS는 4~5% 정도 수익을 올리려다 잘못하면 80~90%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나중에 손실을 크게 보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모든 투자 손실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요, 온갖 금융사기가 난무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팁은 상당히 유용한 팁이고요, 그럴듯한 제안은 항상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아버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에 대해 의문을 품은 내 내담자의 사연으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건관리 되세요.